자, 오늘 시장을 보시면 우선 뭐 삼성전자 3%대 플러스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오전에 힘들다가 오후에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잘 했습니다. 3.4%대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잘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사실 여러 테마들이 많이 주목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무료방 밴드에서 이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셔야 될 테마 아침에 제가 7시 50분경에 오늘 올려드렸고요. 보시면은 중동전쟁, 코로나, 해리스, 우크라 재건, 송배전 관련주들을 드렸습니다. 중동전쟁 이슈부터 해서 좀 시끄럽잖아요. 요 관련주들 드렸고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쪽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하나하나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에서 종목들을 골라서 종목이 좀 추천이 나가기도 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회원님들에게만 나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잘 짚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하루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자, 우선은 보셔야 될 게 오늘 중동 전쟁 이슈로는요. 좀 움직임이 좀 더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흥구석기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동 전쟁 이슈는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이슈화 자체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다음 주까지. 이번 주는 모르겠으나 주말 지나고 나면 또 시끄러워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흥구석유나 아니면은 한국석유나 흥하해운이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한해영 같은 경우에도 밀렸지만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 자, 그 다음에 GSE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조금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오늘 보면 GSE도 밀리다가도 플러스권 마감을 한 모습이었거든요. 꽤나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산 쪽도 이슈가 되겠죠. 휴니드 오늘 결국 네, 양봉 마감 아주 작게나마 이 종목은 어제 그제 추천을 드리고 큰 수익이 났었죠. 자, 그 다음에 보자면 뭐가 있습니까? 스페코도 그래도 어찌됐든 플러스 마감을 했다는 거. 빅텍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5.9% 마감했다는 거. 네.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게 대장인지. 그래서 어떤 대장주들이 움직임이 있었는지 중동 관련 이슈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을 제가 얘기했었죠. 예. 슈마시스 오늘 움직임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9%대까지 갔다는 거 6.8% 마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경우도 좀 아쉽지만 플러스권 마감은 했고요.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였죠. 네,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도 제가 거론을 해드렸죠. 왜요? 코로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더블에 더블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쉽게 그게 쉽사리 막 끝날 건 아니에요. 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주식 입장에서는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으로서는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가장 좀 핫하지 않았었나? 이것도 볼 수 있을까요? 진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이슈화가 됐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리스 관련주 지지율을 좀 앞서고 있는데 아직 지지율 격차가 그래도 해리스가 미세하게나마 앞서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아직 죽지 않은 테마로 마리아나 테마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바이오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에머리치는 그래도 오늘 좀 돌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현대약품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약품 장중 고가로 7.6%였거든요. 역시나 이쪽 라인도 살아 있었다. 자, 그리고 우크라 재건은 유럽에서 우크라에 금융 비용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75조 원이래요.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야, 보시면요. 뉴스거래 잠깐 띄워봐 드릴까요? 자, 이 뉴스가 오늘 핫했습니다. 자, 보시면 유럽연합 우크라이나에 75조 규모 재건 금융 지원 개시한다. 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관련주들이 다 나왔었어요. 500억 유로, 약 75조라고 합니다. 야,
뭐 어찌됐든 추후에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이 이슈가 시장에 붙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관련주들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뭐예요? SY 올랐죠? SY 스틸텍 오늘 되게 강했죠? SY 스틸텍 오늘 23%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사실 새롭게 생긴 이슈였어요. 어제 그제 뭐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전쟁 이슈가 좀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이게 새롭게 죽어 있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이슈가 떴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소폭이나마 그다음에 SG도 좋은 모습 이었고요. 자, 이쪽 관련으로 움직였다. 다만 삼버터건의 움직임은 조금 아쉽다. 왜? 요게 이제 이전 주가 조작 이슈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갔을 텐데요. 네, 데모도 반짝이나마 장중에 11%까지 올랐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 재건 테마가 시장에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네, 송배전 테마가 붙었습니다. 미국이 국가전력망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었죠. 미국이 전력망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를 투자한답니까? 22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큰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관련 종목들은 보시면은 쭉쭉 있어요. 자, 어떻게 됐나요? 잠깐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살짝 움직였고 재룡 오늘 산업이 많이 갔어요. 재룡산업이 장중에 17%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H현대 그리고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다만 이제 좀 종목들이 조금 선별적이긴 했지만 이게 뭐 쉽게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 테마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요. 현재 밴드는 4,474명인 상황이고 보시면은 여기 위에 여기 시가 공략주라고 누르면은 나와요. 이렇게. 네. 오늘 올려드렸었던 거, 어제 올려드렸었던 종목의 회원 종목들의 수익률, 그 다음 어제 보셔야 될 거 중동전쟁 코로나 헤리지 CXL 그리고 그 수익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것도 월요일 날 올려드렸었던 요렇게 근데 금이 들어갔었다 빠지기도 하고 초전도체 들어갔다 빠지기도 하고 요런 거를 이제 계속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올라가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이 이슈화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매일 거의 200명가량이 읽고 계십니다. 이 코너 하나를. 그리고 제가 낮 12시 정오의 텐베거 시간에서도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4천 거의 500명 다 됐네요. 매일매일 이제 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100명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좀 늘고 있는 그런 좀 밴드 중에 하나다. 왜? 도움이 되니까.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조금 서서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또 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이 조금은 쉽지 않은 시장이지 않을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시장이 좀 괜찮았다 좀 판단이 됐고요. 자, 지금 보셔야 될 건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오늘 사실 시장이 지수를 잠깐 보자면 갑자기 좀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이때 10시에서 갑자기 주가가 촥 튀어 올랐어요. 네. 무슨 이유였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네, 당분간 안 하겠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좀 못을 박아요. 요렇게. 네, 요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한 얘기인데 필요시 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할 거다. 결론은 뭐다? 네, 기준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리스크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지수죠. 이게 지수예요. 튀어 올라갑니다.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지만 끝자락에 좀 빠지긴 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이슈가 가장 컸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 이슈를 조금 잘 받아줬었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선물 상황을 체크를 할 건데요. US 테크 100 0.8% 상승이고요. 보시면 나스닥 100 0.7%, 비슷하긴 한데 항상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 상황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유럽 쪽도 이제 보니까 나쁘진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끝났나요? 일본은 보니까 2.5%로 끝났네요. 호주는 안 빠졌어요. 중국도 우리나라 급락 넣을 때 안 빠졌어요. 대만 1점. 아, 여기 대만하고 3.3. 대만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그래서 우선 뭐 특별한 거는 없었다. 뭐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냥 오늘장의 시장에서 아마도 뉴욕 증시의 흐름이 나쁘진 않을 거다. 다만 뉴욕 증시의 흐름이 과연 얼마나 상승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나스닥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항상 얘기할 때 거론하는 게 뭐냐면 이 자리였거든요. 여기 자리를 이탈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17,200 좀 안 되는 그 자리가 여기 자리에 죄송합니다. 이거 뺄게요. 요 나스닥 차트인데요. 여기 자리 여기에 고점 포인트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고 이탈하면은 17,000 포인트 자리가 또 다른 저항 자리를 맞아 들어지게 돼요. 근데 밀어버리고 한 번 더 깨졌었잖아요. 네.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밑에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출발 자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출발 자체를 잘 보면은 저항 자리가 또 형성이 되는 게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기 자리 근처 자리가 여기가 꽤나 두꺼운 자리니까 그러면서 올렸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이 라이가 왜 16,500짜리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밑꼬리 자리가요. 여기도 한번 있기도 하지만 이게 나름 고점의 영역들이 여러 차례 맞아떴던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눈에 보이시는 대로.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16,5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17,000까지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새벽에도 조금 나오다가 꺾이긴 했지만 오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치면서 16,500포인트까지의 흐름이 나와준다면 나스닥의 흐름 자체는 한 번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16,500 위로 가면서 마감이 되면은 그 데드캣 바운스 자체는 아닌 거는 판단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은 이제 정상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끄러웠었던 일본 엔캐리 같은 경우에도 청산 자체가 50% 이상 됐잖아요. 그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중동 불안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중동 리스크 자체가요, 계속 다가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할 거냐, 선제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이란 쪽에 들어올 거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긴장은 최고조예요. 네, 최고조예요.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던 이슈화는 될 것 같고요. 전면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시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면 시장 자체 전쟁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멈추는 그림은 나올 거예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스라엘 쪽의 전쟁 기운 자체가 너무 퍼지지만 않는다면 저번과 같은 가자지구 정도의 상황만이라면 사람들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좀 크게 딱 누가 봐도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싶으면 시장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살짝은 조금 네트캡 바운스를 벗어나는 것 같긴 하는데 네, 아직 결론적으로는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상황과 다음 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이슈도 있지만 중동발 이슈 자체도 크다.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너무 급한 투자는 안 된다.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고 천천히 보시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본다. 조금 투자기에 좋아지는 시기 자체는 그래도 좀 늦게 투자하더라도
8월 말경이 나올 겁니다. 8월 말경도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 8월 지금부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도 밴드를 통해서 꼭 보셔야 될 테마와 종목들 체크해 드릴 거니까 밴드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